추진과 온전한 교육 회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선거를 위해서 잠시 업무를 중지하고 현재는 예비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괜찮겠습니까? 예, 오늘 방송에서 많이 오시고 해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인사 버전을 좀 바꾸어서 코로나 종식 임종식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에 2년 반을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밖에서 영세 상인분들도 피해가 많았고 또 모든 국민 전 인류가 피해를 봤습니다만은 그 중에 저는 우리 학생들의 피해가 가장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또 경기가 회복되면 또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우리 학생들 잃어버린 2년여 이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교육 회복이 중요한 그런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수도권보다 훨씬 더 많은 등교 수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확진율은 그쪽보다 훨씬 낮은 그런 성과를 낸 것은 모두가 4만여 우리 교육가족들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방역에 임해 주신 덕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보건교사를 정원하고 방역 인력을 학교에서 희망하는 만큼 배치를 하고 교육의 방역 물품 지원에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회복을 위해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특히 실제 학력 격차를 걱정하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아이들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상담을 강화하고 또 상담비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나아가서는 유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정에서도 우리가 교육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가정에서 교육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여기에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교재도 사야 되고 체험학습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 유초중고등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금을 지원한 것도 상당히 의미 깊은 그런 일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4년 전에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6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학부모님들의 우리가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실제 그동안에 처음에 제가 취임할 때까지만 해도 도시지역은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했는데 소중고 전면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해서 지금은 초중고 모두 학비 없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교복은 또 지자체 함께 부탁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타시도는 없습니다. 진학지원금이란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 중1, 고1 대상으로 2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0만 원은 학교에 내려서 진로 탐색을 하도록 했고 10만 원은 체육복 등 체육 장비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역시 조례를 만들어서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 전면 수학여행비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이 수학여행 가는 코스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기본적인 여행비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교육 쪽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미래교육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실마다 이 무선망을 다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실에서도 학생들이 무선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의 학교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 학생들 또 세계 다른 나라 학생들과도 소통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는 국고 지원 40% 지원을 받아서 1인 1 노트북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교육청도 드문 편인데 선생님들이 1인 1 노트북을 지원하게 되니까 원격 수업에 크게 도움이 되었고 선생님들 기량이 크게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1인 1 스마트 기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보통 지금 한 2개 학년 정도가 원래까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는 과거처럼 강의를 듣고 하는 이런 수업 가지고는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 중심이 되고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정보를 검색하고 문제를 찾고 풀고 이런 과정들이 미래 교육을 위한 그런 대비 과정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금 상당히 추진이 되어서 우리 경상북도 공약 이행 평가단 주간 평가에서 공약 99.6%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대부분 지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아이들이 꿈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따뜻한 경북교육이란 우리가 브랜드를 쓴 것은 우리가 명품도 좋고 희망도 좋고 행복도 좋습니다만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고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이 좀 어려운 학생들 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학생들 또 언어적인 장애가 있고 적응이 안 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함께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왔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제가 취임할 때 장애 학생들 한 달 치료비가 10만 원씩 지원되던 것을 월 17만까지 이렇게 올려서 전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한 가지 사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27일 타시도보다는 조금 늦게 등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월달 시작되어서 학교가 오미크론이 최고 절정이고 또 학교가 안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일단 선거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교육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학교의 안정을 찾고 난 다음에 출마하겠다는 약속을 역시 지켰습니다. 저는 3월 달은 선생님 출장 회의 없는 달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3월 되면 학생하고 선생님이 처음 만나서 선생님이 교육에 몰두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3월 달 되면 1년 계획 발표하고 회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것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학교에 방문을 하면 처음에 취임하면서 바로 공문을 내가지고 차 한 잔 이외에는 준비하지 말 것 그런 것도 한번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과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없고 차 한 잔만으로 소통하는 그런 풍토가 정착이 되었고 교장 선생님들 보고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40여 년간 경북교육에 학교 현장에서 행정기관에서 뛰어온 사람인데 학교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고할 필요 없다. 그냥 차 한잔 놓고 교장 선생님 학교 어려움이 뭡니까? 그거 푸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착이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27일 날 나오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과장님들에게 돌이켜보니까 참 우리 직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4년 동안에 제가 평생 경북교육청에 있었습니다만은 교사부터 출발해가 국장을 거쳐서 교육감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초보였습니다. 준비된 교육감이라고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교육감은 처음이라서 초보였다고요. 하고 싶었던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경북교육 현장이 많이 변화되고 현장에서 많이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소통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4년 동안에 달린 우리 차량
그 기록을 보니까 최소 28만 킬로가 넘었습니다. 지구 7바퀴를 이상을 달리면서 소통을 하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왔는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많은 욕심을 냈다. 우리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너무 욕심을 많이 내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갔다 오면 좀 잘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특히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하려고 해도 밖에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7일 날 안동에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출마를 하는 데 대한 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출마를 해야 되느냐? 현재는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가 많이 어렵다. 또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100년 대계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듯이 교육 정책 세우고 또 미래 교육 준비하는데 인프라 구축하는데 사실은 4년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제대로 미래 교육에 접어들어야 될 그런 단계에 제가 그동안 노력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온전한 교육 회복을 하는 데는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 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욕심을 조금 더 냅니다.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안고 2대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따뜻한 경북교육, 흔들림 없는 미래교육 정책 추진과 온전한 교육 회복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6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더라도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가장 기본에 되는 것이 아이들이 자기 존재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소중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고 꿈을 키워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진로체험센터 구축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미래교육 대비 수업 혁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된 미래교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AI 교육, 또 메타버스, 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교육 현장에 대폭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격차 해소하는데 우리가 사교육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이런 첨단 장비들을 활용하면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재난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했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의 위기를 겪었듯이 앞으로 어떤 재난이 또 도래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안전체험관을 통해서 평소에 이런 안전을 유의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중대 사안에 대한 대응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맞춤형 복지 확대입니다.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저출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교육비 부담입니다. 물론 이 교육비 부담은 사교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비 부담도 실제로 OECD 국가보다는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많이 부담을 줄였는데 앞으로도 방과후 학교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을 더 줄이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에 대한 이런 교육 투자는 가정에서도 가장 아이들을 우선합니다. 그 가정의 미래가 아이들 달려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투자로 생각하고 최대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유럽 선진국에서는 대학 등록금까지 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끼리도 서로 존중하고 또 교직원도 학생을 존중하고 또 공동체가 이제는 학교만이 아닙니다. 학교만 따로 이렇게 독립된 상황이 아니고 학교를 넘어서 마을이 학교가 되고 마을 어르신들이 선생님이 되고 또 학교가 마을의 문화센터가 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에게 늘 당부하는 말이 우리 4만여 교직원들은 공적으로는 30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개인적인 뭐 존재야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공적으로는 학생들 때문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있는 학급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분야를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포항은 여기는 제가 참 어릴 때부터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저 어릴 때부터 외삼촌께서 죽도시장 그 중앙통에 경동상이라는 옷가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놀러 오고 특히 명절 때는 온 가족이 와서 동원되어서 옷을 팔고 했는데 그 가는 길에 왼쪽에 왕자상이 있고 그랬습니다. 일전에 죽도시장을 한번 가보니까 주변에 어르신들이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릴 때 추억이 참 많고 아카데미 극장 5원 주고 영화 봤던 기억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라면도 포항 와서 처음 먹었고요. 그 다음에 포항고등학교에서 또 교감을 했기 때문에 포항 지역을 잘 알고 있고 또 경주에서 20년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임은 또 영덕이고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제가 주로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또 포항의 중요성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포항 중심으로 공약을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포항 및 동해안 지역을 해양교육과 미래교육 메카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생각인데 첫 번째는 오늘 공약으로 발표하는 겁니다만은 그 이가 초등학교 청하에 여기에 독도교육을 하다가 지금 현재 방치가 돼 있는데 여기에 해양 교육 체험관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항이 해양도시고 또 경북이 해양이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미 두 번째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경북교육청 문화원 이 옆에 야산 부지에 최첨단 도서관을 짓겠습니다. 아마 그 예산 규모로 봐서는 현재 포항에 있는 도서관 중에는 최대 규모가 되지 않겠나 싶고 정말 품격 높은 그런 도서관을 지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현재 제가 1기 동안에 권역별로 수학체험센터 메이커 교육관을 만들었는데 가까운 경주의 발명체험관 같은 경우에 주말에 수도권에서 학부형들이 와서 경부 크고 왔다가 깜짝 놀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TF팀을 이 분야에 가장 앞서 있는 미국, 독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기성제품 사온 것이 아니고 직접 주문 제작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대한 이런 환경은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최고의 그런 환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포항에만 수학문화관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장소를 찾다가 용주학교를 우리가 동해 본부로 쓰는 바람에 늦추어져서 내년 3월 1일자로 경북과학고등학교가 이전을 합니다. 그 자리에 수학문화관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해양과학고가 내년 3월 1일부터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전국에서 경북이 제일 많고 또 직업교육은 전국에서 경북이 제일 잘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평가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한국해양마이스터고가 되면 많은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될 거고 또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정말 이름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알차게 해서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오늘 발표를 드린 겁니다만은 울릉 북중학교에 울릉 미래교육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여기 지금 육지에는 권역별로 다 만들었는데 이 울릉도에만 이게 혜택이 없습니다. 학생들 수는 우리가 450명밖에 안 되지만 소외된 지역에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추진 중에 있는데 울릉초 자웅분교장에 독도 교육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학생들이 독도 탐방을 가면 숙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울릉도에 지금 크루즈가 다니면서 숙소가 더 부족한데 호텔 가기에는 경제적으로 예산이 어려움이 있고, 모텔 가니까 전부 여행객들 속에 섞여가지고 아이들 교육이 좋지 못해서 여기 학생들이 수련할 수 있고 독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원을 지어서 경북의 학생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다음에는 제외 한국인 학교 학생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 독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독도 교육원에 독도 탐방하러 왔다가 사실 그 기상이 나쁘면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미래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울릉도 학생들만 아니고 전국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근에 경주의 안전체험관이 지금 후반기에 곧 개관이 될 겁니다. 그 안강 북부초등학교 때문에 포항에서 더 가깝습니다. 그런 위치에 지금 안전체험관이 마련되어 있고, 한국학교도 지금 경주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영덕에도 역시 도서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켜왔고 흔히 말하는 검증이 된 그런 교육감 후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욕심이 크지 않습니다. 재산도 많이 모으지 못하고 욕심이 크지 않지만 교육감 임종식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지역의 아이들이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좋은 교육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후보로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약속들도 다음 우리가 그 4년 후에 기자회견 때는 잘 지켰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 후보, 많은 도민의 지지와 사랑 속에 힘찬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과 많은 지지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자회견이 있어서요, 질문을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소속 말씀해 주시고. 예.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최근에 우리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마스크라든지 이렇게 개방문을 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게 제가 지난번 4년 전에 저도 몇 달에 한테 질문도 드렸는데 예. 소통부서 내가 예. 너무 잘하셔가지고 전국 무시하시더라고요. 예. 학교 개방도 있어요. 예, 제가 나오기 전에 5월 1일부터 운동장 개방. 운동장과 강당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최종 결정은 교장 선생님 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다 개방하세요 소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5월 1일부터 개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강당과 운동장 개방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학교 개방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꼭 지금. 예. 예, 뭐 이런 부분, 운동장 부분들은 넓으면 좋은데 수도권 지역 같으면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운동장이 없는 곳도 있는데 우리도 그 최소한 기준은 우리가 그 마련 통과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 그 기준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일단 답변은 간단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 예. 네. 경북타임 이은성 기자입니다. 예. 그 경북 교육감으로 되시면 우리 좀 기자들한테 골고루 좀 홍보비 좀 주십시오. 예. 그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그 언론사의 어려움 저도 방문하면서 많이 듣고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이제 도청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은 도청은 그런 홍보 역할을 우리보다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청은 아이들 교육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를 많이 책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마지막 한 번만 마지막. 지금 저기 폐교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폐교 있는 동네 보면 혐오 시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제 폐교 중에 우리가 보존할 거는 보존하고 또 임대할 건 임대하고 매각할 건 매각하는데 이제 그 농어촌 지역에 그런 학교들은 매각을 하려고 해도 그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경치 좋은 곳은 저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 교육원이나 수학 체험관도 짓고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아이들 캠핑할 수 있는 오토 캠핑장을 3군데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민들이 활용하려고 하면 언제라도 그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서요. 질문 사항이 좀 많겠지만 양해해 주시고 이것으로 우리 임종식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